삼포를 뒤흔드는 사건이 연달아 벌어집니다. 바로 삼포 주변에서 조선인 연쇄 살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아, 여러분. 자,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요. 1508년 가덕도에서 나무를 베던 조선인 9명이 살해당합니다. 심한데? 너무 많은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509년 독일도에서는요. 정박한 배에서 선원 6명이 칼에 찔려 처참히 살해당하고 10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벌였을까요? 자, 조선 조정 대신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 곳은 어디? 근데 뭐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나 외구를 의심해요. 그렇죠. 바로 삼포 지역의 외인, 그리고 조선 해안가에 다시 출몰하기 시작한 왜구였습니다. 그런데 범인을 특정할 수 없었던 조선 조정은요, 결국 강경한 대책을 세웁니다. 해안가를 침범한 왜구는 보이는 즉시에 죽이고요. 누구나 그 목을 볼 수 있게 삼포 해안에 왜구의 목을 걸게 합니다. 확실하게. 그렇죠. 연이어 조선인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왜구의 목이 전시되듯 걸린 삼포 해변. 삼포 외인과 조선인들 사이의 경계심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그러던 1510년 4월 4일 긴장감이 돌던 삼포에 조선인과 외인 사이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조선 관군이 제포 바닷가에서 왜구 4명을 죽인 겁니다. 그런데 조선인을 괴롭히는 왜구 죽인 게 이게 왜 문제가 됐을까요? 죽여도 된다 그랬잖아요. 네. 괴롭히면은. 네, 근데 문제가 됐다고요? 네, 안 괴롭힌 거죠.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네. 알고 봤더니 이들은 왜구가 아니라 제포에 살고 있던 무고한 외인이었던 거예요. 그니까. 아무 죄가 없는 4명의 외인이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왜구로 오해받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겁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제포의 외인들 어떻게 했을까요? 난리가 나죠. 쳐들어갑니다. 잘못도 없는데 왜 죽였냐 이렇게 반발하고. 반발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 외인들은요, 일제히 무기를 들고 일어납니다. 조선 땅에서 외인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성문을 부수고 들어온 외인들에게 성은 순식간에 함락당했죠.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폭동하던 외인들의 칼끝이 한 곳 어디겠습니까? 백성들. 백성들이 그렇죠. 민가죠, 민가. 네. 인근 민가를 약탈하고 막 불 지르고 민가에 닥치는 대로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살해당한 민간인만 272명. 불태워진 집은 약 800여 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느낌이. 전쟁이네요, 전쟁. 그렇죠. 이 사건을요,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바로 삼포외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82년 전에 일어난 왜란, 삼포외란입니다. 선생님, 근데 외인이 이렇게 급습을 했다고 해도 너무 심하게 좀 당한 게 아닌가. 저희가 대처가 좀 뭔가 잘 안 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죠? 당시 이 삼포외란에는요, 조선이 미처 몰랐던 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기록을 한번 보시죠. 외인 4명을 죽였기 때문에 도주가 병선 수백 척을 나누어 보내어 이곳과 부산포 등의 변장과 서로 싸우는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도주가 누굴까요? 대마도? 예, 맞습니다. 바로 대마도 영주입니다. 폭동이 일어났던 4월 4일 당일 대마도 영주가 삼포 해안에 수백 척의 배를 보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대마도 영주가 삼포 외인들과 미리 손을 잡고 군대를 보낸 거예요. 항구만 열어줘도 감지덕지라고 했던 대마도가 또 은혜를 저버린 겁니다. 그렇죠. 자, 이 삼포외란에 대해서 과거에는 왜구의 작은 소란 사태 정도 이렇게 이제 인식했던 것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조선을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된 대규모 침략 전쟁의 일부로 보고도 있습니다. 삼포에서 벌어진 대규모 외란. 조선 조정엔 외란이 벌어지고 4일 뒤에야 소식이 전해집니다. 생각지도 못한 급습에 조선 조정은 부랴부랴 정예군을 모아서 토벌대를 꾸려 삼포로 보냅니다. 외란이 일어나고 14일 뒤 4월 18일 삼포에 도착한 토벌대는요, 이 지방군과 힘을 합쳐 외적을 공격합니다. 치열했던 전투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당시 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포한 물이 다 붉게 되었습니다. 전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제포 앞바다가 온통 피로 물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피는 누구의 피였을까요? 화살에 맞아 바다에 빠져 죽은 자는 얼마인지 알지 못할 정도이며 통째로 침몰된 배가 세 척인데 우리 군사는 한 사람의 사상자도 없습니다. 완승 아니에요? 네. 와. 외란이 일어나고 15일의 격전 끝에 결국 조선군은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오. 그렇게 삼포외란이 끝난 후 조선 조정은요, 바로 단호한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결정이었을까요? 다시 문을 또 닫았을까요? 다 못 살게 한다. 바로 삼포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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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서 열었는데 근데 이제는 닫아야죠. 그렇죠. 부산을 차지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거래까지 끊기게 된 상황. 대마도인들의 생계가 막막해지니 대마도 영주는 사면초가의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삼포회란이 끝나고 2년 뒤에 조선 조정에 의문의 상자가 도착합니다. 상자? 이 상자에는요, 아주 경악할 만한 게 들어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경악한다. 경악할 만한 거? 원래 머리 같은 거 들어있으면 경악하잖아요. 머리 잘린. 본 사람처럼 얘기해요. 의문의 상자 안에 머리 정도 들어있어야 놀란다. 예원 씨. 아, 예. 아, 웬만해서는. 예. 우리 조선 역사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전쟁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네. 그랬던 것 같아. 예. 상자에 들어 있던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일본 국왕이 대마도주에게 신칙하여 경호년 반란 때의 외적을 베어 봉종을 시켜 머리를 함에 담아 와서 바치고 화친을 청하게 하였다. 바로 일본 국왕이 대마도 영주시켜가지고 삼포외란을 일으킨 주범 중 한 사람의 목을 베어서 조선 조정에 보내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일본과 대마도는요, 삼포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랐던 겁니다. 근데 이를 본 조선 조정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니, 머리가 오긴 했는데 정말 그거를 일으킨 사람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화친제의 거절합니다. 어. 네. 아니 왜냐면 뭐 우두머리에 목을 가져온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네. 그죠? 이렇게 해서 거절당한 이 대마도 영주 이대로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할 수가 없죠 지금. 이건 지금 어쨌건 생계와 생존과 관련된 거예요 지금요. 네, 쌀이 없어요. 그럼요, 대마도에. 그럼요. 대마도 영주 다음에는요 8명의 목을 베어서 조선 조정에 보냅니다. 아, 그것도 좀 불편한데 계속 섬뜩하게 사과 방식이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협박 아니에요, 협박? 네. 자, 대마도가 벌인 짓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던 조선. 그런데
그로부터 3개월 뒤 조선 큰 결심합니다. 다시 항구 열어줍니다. 예? 왜요? 왜 그랬을까? 당시 조선은 명나라하고는 사대 정책을 전개했고 일본과는 가까이 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교린 정책을 전개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역시 대마도나 일본에서만 나는 은이나 구리 같은 광물을 수입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조선도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수는 없었던 거란 말이죠. 대신에 조선에게 유리한 조약을 맺고 항구를 다시 열었던 거죠. 아, 교역이 좀 필요하긴 했었네요. 그렇죠. 자, 그렇게 대마도와 엄격한 약조를 맺고 다시 한번 열게 된 항구. 그런데 1544년부터는요. 딱 하나의 항만 개방합니다. 그게 어딜까요? 부산포. 맞습니다. 조선은 삼포외란 이후에 외관을 조선의 딱 한 곳, 부산에만 한정시킵니다. 대마도는요, 겨우 조선의 부산 땅만을 밟을 수 있게 된 거죠. 자, 조선은 왜 대마도에게 부산포 한 곳만 열어줬을까요? 경험을 해봤잖아요. 네. 여기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하고 막 불법 체류자 생기고 하니까 관리를 위해서. 아직 못 믿는 거죠? 네. 초량 외관을 완성한 뒤 이 조선 조정에서 각별히 신경을 쓴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치안 문제. 치안 문제. 네네네. 관습과 법이 다른 조선인과 외인이 한 곳에 모여 살면 치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초량 외관에서 생활하는 외인에게는요, 다음의 규칙을 반드시 지킬 것을 명령했습니다. 자, 어떤 규칙이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외관엔 오로지 남성만이 올 수 있고 여성이나 가족 동반 금지. 그럼 거기는 다 남자였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삼포외관 시절 인구가 늘어서 큰 문제가 됐잖아요. 초량 외관에 올 수 있었던 건요, 오로지 남성뿐이었습니다. 와. 자, 이렇게 강력한 약조를 맺고요, 조선과 어렵게 교육을 재개한 일본.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일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야죠. 잘 따라요. 그럼요. 조선 조정이 내건 규칙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잘 지켜야만 했겠죠. 그런데요, 외관의 질서가 와르르르르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1690년 2월 26일 150여 명의 동래부 군관과 조선인 남성이 우르르르 몰려오더니 초량 외관을 에워쌉니다. 자, 그런데요, 이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요. 잔뜩 화가 난 아주 흥분된 상태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긴장감이 감돌던 그때 황급히 초량 외관 안으로 들어온 동래부 통역관이 외관 관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외관 안에 조선인 여성들이 숨어 있다는 고발 들어왔소. 당장 찾아내시오. 조선인 여성. 외관은 오직 남성들만 들어올 수 있는 금역 구역입니다. 그런데 한 명도 아닌 여러 명의 여성이 외관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여성이 숨어든 해프닝이 아니었어요. 초량 외관에 거주하는 외인 관리와 조선 관청의 하급 관리가 돈을 벌려고 꾸민 여성 매춘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의 대사관처럼 외관은요, 치외법권 지역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외관 내부 수색은 외관의 총책임자 관수한테 맡겨야 됐습니다. 실버권 때문에. 그렇죠. 자, 수색이 시작되고 이틀 뒤에 외관 관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샅샅이 뒤졌지만 여성들을 찾을 수 없었다는 말. 이 말 믿으십니까? 아니요. 거짓말이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조선인 여인들의 행방은 알지 못한 채 사건은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약 4개월이 지난 7월 7일 늦은 밤, 외관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수상한 배 한 척이
초량 외관을 벗어나서 근처 해안가에 멈춰섭니다. 그러더니 두 사람을 내려주고 서둘러 떠나버립니다. 배에서 내린 이 두 사람 누구였을까요? 바로 동래부 관군들이 그토록 찾던 매춘부 여성들이었습니다. 지금 외관에서는요, 네. 여성을 숨기고 있으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여성들요 관군에 의해 즉시 체포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체포된 이후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들은요 바로 그 조선 하급 관리의 여동생, 아내, 딸이었던 겁니다. 에? 무슨 말이에요? 복잡해져요. 말이 안 되죠. 자기의 가족을 말이 안 돼. 성리학의 나라 조선에서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 이 가족까지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최악의 성범죄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말이 안 되는데. 결국 매춘을 중개한 조선인 남성과 매춘을 강요당한 조선인 여성 모두 참수되어 목이 매달립니다. 교수님, 근데 이게 너무 충격적인 사건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당시 조선법은 외인 남자와 조선 여인의 교관은 굉장히 큰 범죄였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에서는 외국인과 일본 자국 여성들의 만남은 큰 문제를 삼지 않았거든요. 이런 문화 차이 때문에 초량 외관에 거주하던 외인은 인근 마을에 성매매를 하던 중개인을 매수했고, 성매매를 중개하던 사람은 돈에 눈이 멀어서 가난한 집 여인을 꿰어내서 매춘을 벌이는 일이 굉장히 허다했던 겁니다.